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. 오늘은 미국 증시를 뒤흔든 국채금리 급등과 양극화 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. 5월 15일 미국 증시는 세계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. 다우는 1.07%, S&P 500은 1.24%, 나스닥은 1.54% 떨어졌습니다. 특히 그동안 시장을 끌고 왔던 기술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. 오늘 시장을 흔든 가장 큰 변수는 채권 시장이었습니다.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이 5.12%까지 치솟았는데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7년 7월 이후 무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물도 4.6%를 돌파했고 2년물 역시 4.08%까지 올라섰습니다.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? 투자자들이 채권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뜻입니다.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공포가 시장에 퍼지면서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.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자료를 보면 일주일 전만 해도 13%에 불과했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이 오늘 단숨에 50%까지 뛰어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다고 보기 시작한 겁니다.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중동 상황입니다.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. WTI는 4.36% 뛴 105.42달러, 브렌트유는 3.44% 오른 109.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 보면 WTI는 10.48%, 브렌트는 7.87%나 올랐습니다. 일주일 만에 10%가 뛴 셈이죠. 오늘 가장 크게 흔들린 건 반도체였습니다.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온 대장주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. 엔비디아는 4.43% 떨어졌습니다.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지만 AI 칩 수출에 대한 합의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. 마이크론은 5.69%, 인텔은 6.12%, 브로드컴은 3.19%, AMD는 4.4% 급락했습니다. 장비주들도 함께 무너졌습니다. ASML이 4.6%, 램리서치가 4.3%, TSMC가 2.7%씩 떨어졌습니다. 특히 어제 상장 첫날 68%나 폭등했던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오늘 10.07%나 급락했습니다. 상장 둘째 날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에 휩쓸린 겁니다. 흥미로운 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. 이 회사는 어제 시장 예상을 압도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. 2분기 매출 79.1억 달러,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89.5억 달러를 제시했고요. CEO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장비 산업이 30% 이상 성장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. 시티, 키뱅크,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제히 목표 주가를 540달러대로 상향했습니다. 그런데도 주가는 0.89% 떨어졌습니다.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업종 전체가 조정에 들어가면 개별 종목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. 반면 오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3.09% 급등했습니다.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빌 에크먼의 퍼싱 스퀘어 캐피털이 신규로 지분을 사들였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. 더 놀라운 건 이 헤지펀드가 보유 중이던 구글, 알파벳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아탔다는 사실입니다. 이 소식 하나가 소프트웨어주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. 서비스나우가 5%, 어도비가 4.4%, 인투이트가 4%, 세일즈포스가 3.8%, SAP가 3%씩 올랐습니다. 그동안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라는 공포에 짓눌렸던 업종이 한 번에 반등한 겁니다. 또 하나 주목할 종목이 시스코 시스템즈입니다. 시스코는 오늘도 2.32% 올랐고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. 어제 발표한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고요. AI 인프라 누적 주문 목표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려잡았습니다. 척 로빈스 CEO는 AI 도구와 장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업계를 네트워킹 슈퍼사이클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UBS는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32달러로, JP모건은 96달러에서 120달러로 일제히 상향했습니다. 에너지주도 강했습니다. 엑슨모빌이 4.07%,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 4.89%, 쉐브론이 2.39%씩 올랐습니다. 유가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본 겁니다. 자,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.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동시에 히덴부르크 지표라는 게 발현됐습니다. 이게 뭐냐면 같은 시장 안에서 사상 최고가를 찍는 종목과 사상 최저가를 찍는 종목이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많아질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. 한쪽은 치솟는데 다른 한쪽은 무너지는, 그러니까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경고음이죠.
물론 이 지표가 나타났다고 무조건 폭락이 오는 건 아닙니다. 1965년 이후 69번 발현됐는데 실제 폭락으로 이어진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습니다. 다만 지금처럼 AI 기술주만 달리고 헬스케어나 통신 같은 다른 업종은 부진한 양극화가 길어질수록 시장 전체가 흔들렸을 때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.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19년 만에 30년물 국채금리가 5% 위로 올라섰고 중동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. 시장은 단순한 위험 회피가 아니라 주도주 교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.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장비로 그리고 에너지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히덴부르크 지표까지 떴다는 건 시장 내부의 균열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뜻이고요. 지금은 무조건 달리기보다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안전한 구간입니다.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.